우리 기초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동생이에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엄마는 영국 사람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기초반 온라인 수업 8번째 시작합니다. 우리 필기도구, 연필, 공책 다 준비했나요? 자,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민수가 길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만났어요. 민수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수 친구예요? 아니요. 친구가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아, 반가워요. 다음에 만나요. 잘 따라 했어요. 자, 배워봐요. 어휘예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부르는지 공부했었죠. 내가 남자일 경우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누나, 누나, 형, 형, 그리고 여동생, 여동생.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남자의 경우에 이렇게 호칭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내가 여자일 경우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언니, 언니, 오빠, 오빠, 남동생, 남동생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문법 및 표현입니다. 뭐뭐이에요, 뭐뭐이에요 공부했었죠.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형이에요? 네, 우리 형이에요. 형이에요? 네, 우리 형이에요. 이에요 공부했었고요.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것 복습해 봤어요. 이제 우리 엄마는 영국 사람이에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연이와 제이슨이 제이슨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제이슨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영국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 할게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영국 사람이에요. 연습해 볼게요. 누구예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자,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옆에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아빠, 아빠. 지난주에 아버지라고 했는데 또 아빠도 되죠. 엄마, 엄마. 계속 볼게요. 누구예요? 형, 형. 6번은 누나, 누나. 또 여동생.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형과 누나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여자일 경우 오빠, 오빠. 그리고 언니, 언니. 그리고 남동생, 남동생. 그래요. 그렇게 부르죠.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누구? 선생님? 누구예요? 그렇죠. 선생님? 이에요. 누구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이에요. 선생님은 받침이 있으니까 이에요. 1번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2번
누구예요? 아빠? 예요. 그렇죠. 아빠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예요가 오면 됩니다. 누구예요? 형? 이에요. 형에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에요가 왔어요. 형이에요. 자, 세 번째 연습 문제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한국 사람? 그렇죠. 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닐 경우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보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중국 사람? 그렇죠. 이에요. 네, 중국 사람 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2번 학생? 아니요. 학생. 저 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학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3번 오빠? 네. 오빠? 오빠? 예요? 네. 오빠? 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말하는 연습을 할게요. 자, 우리 친구가 교실에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친구들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제 이름은 글로리아예요. 사라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요. 저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또 학생이에요? 물어보면 네, 학생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를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브라질 친구죠.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글로리아예요. 브라질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김영준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친구를 소개할 수 있겠죠. 다음은 자기를 소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디 가든지 자기를 한국어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브라질에 사는 친구네요. 자, 보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이는 7살이고 학생입니다.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이번에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3살 때 브라질에 왔습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나이는 8살이고 학생입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각각 경우가 다르겠지만 자기를 한국어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잘 듣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자,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그래요. 2번이 맞죠. 학생. 두 번째 문제 잘 들어보세요. 아빠의 엄마예요? 아니요. 아빠의 아빠예요. 자, 아빠의 아빠는 누구죠? 그렇죠. 할아버지 1번이죠. 자, 세 번째 문제. 형이에요? 아니요. 누나예요. 누가 누나일까요? 그렇죠. 누나는 여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맞죠. 그렇죠. 잘 듣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 했고요. 이번에는 잘 듣고 맞는 것을 찾아서 연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나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아니요. 유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니엘은 영국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유나는 어느 나라 사람을 알았죠? 그렇죠. 한국 사람, 다니엘은 영국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잘 연결해 주었습니다. 읽어봐요.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미국 사람이에요. 주부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브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자, 1번 맞는 그림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자, 1번은 엄마는 미국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 2번은 두 분 다 한국 사람. 3번은 엄마 아빠 모두 미국 사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엄마는 미국 사람이라고 했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1번. 잘했어요. 2번.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3번.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빠는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고요.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잘 들어보세요. 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한 뒤 품삯으로 금덩이를 받았어요. 고향으로 가던 길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주막을 나선 젊은이는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가 돌아보니 주막 주인이 뛰어오고 있었지요. 당신이 금덩이를 두고 갔기에 이렇게 쫓아왔소. 젊은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갔어요. 조금 가다가 강가에 다다르니 장마로 인해 물이 많아진 강물에 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품속에 금덩이를 꺼내 높이 쳐들고 외쳤지요. 저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옷을 벗어붙이고 나서더니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구하였어요. 젊은이는 약속대로 금덩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지요.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바로 주막 주인이었지요. 정말 고맙소. 내 아들을 구하려고 귀한 금덩이를 남에게 주다니. 주막 주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자 젊은이가 말하였어요.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주막에 금덩이를 두고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당신도 정직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을 받은 셈이니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동화가 끝이 나네요. 자, 이제 동화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뭐죠? 그래요. 아까 동화에 나왔던 젊은이는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젊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말이죠. 그럼 젊은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젊다의 반대말은 늙다니까 늙은이가 되겠죠.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젊은이 이렇게 얘기해도 늙으신 분들한테는 노인이라는 말을 써요. 늙은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노인, 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늙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젊은이를 사용해서 말을 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잘 다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늙을수록 지혜가 많아져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의 고향은 뭐 한국입니다. 서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예문을 들어서 고향이라는 말을 쓰면 제 고향은 서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고향은 언제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고향, terra natal 얘기예요. 또 묵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묵는다고 하는 것은 여행하면서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일정한 때를 지나서 오래된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묵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친구야, 상파울로에 놀러 오면 우리 집에서 묵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돼, 이 뜻이죠. 또 집이 오래돼서 묵은 때가 많아요. 여기서 묵은은 오래된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묵다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래요. 저 금덩이에 나오는 금은 우리 친구들 알죠? 오우루죠, 오우루. 자, 우리 올림픽에 금으로 된 메달, 금메달, 또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이렇게 번쩍이네요. 금은 오우루, 은은 프라타, 동은 브롱즈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금덩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엄마는 할머니께 금 목걸이를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목걸이. 또 할아버지 댁에서는 은수저를 사용해요. 은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할아버지 댁에서는 은수저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어 함께 볼게요. 소중하다. 소중하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 minha família, meu bem mais precioso 이렇게 써 있네요. 소중하다는 매우 귀중하고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이 물건은 비싼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소중해요. 소중하다. precioso.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 단어는 주막이라는 단어예요. 주막은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 등을 팔고 나그네에게 돈을 받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을 일컫는 말로 한국에서 여관의 시초이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주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옛날에 사용하던 말이고요. 주막에서 집을 나와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던 곳이 주막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행을 가게 되면 주막에서 잠을 잤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주막.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죠? 품삯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품꾼이 받는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품삯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살라리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품삯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서 품삯이란 말을 사용하면 품꾼이 1년 동안 품삯으로 땅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보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갚은 후에 보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대가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돈으로 보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생명. 그래요. 생명은 vida죠, vida.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또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거짓이 없고 마음이 곧고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직한 것, 정말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 해도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동화를 들었는데 이제 물음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가지만 써보세요. 문제가 이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금은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는 물건이긴 한데 금보다 소중한 것이 분명히 많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 써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가족을 먼저 썼어요. 금보다 소중한 것. 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없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가족이 금보다 소중하다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2번째는 생명을 썼어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 생명,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화에도 나온 것처럼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썼고요. 3번째는 그래요. 건강을 썼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금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금보다 소중한 것, 가족, 생명, 건강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활동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젊은이는 어떻게 하여 금덩이를 가지게 되었나요? 자, 젊은이가 어떻게 금덩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젊은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한 뒤 홈삭스로 금덩이를 받았어요. 2번 문제 볼게요. 왜 주막 주인이 젊은이에게 뛰어왔나요? 젊은이가 주막에 금덩이를 두고 갔기 때문에 젊은이에게 뛰어왔어요. 그렇죠? 다음 질문 볼게요. 3번. 물속에 빠진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그래요. 건지고 보니까 바로 주막 주인이었어요. 젊은이는 금덩이를 품속에서 꺼내면서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뭐라고 외쳤어요?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다고 외쳤어요. 그렇죠? 금덩이가 아깝지 않았나 봐요. 주막 주인은 왜 눈물을 글썽거리며 젊은이에게 고맙다고 하였나요? 자기의 아들을 구하려고 젊은이가 귀한 금덩이를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눈물을 글썽였죠. 귀한 젊은이예요. 6번. 이 글에선 무엇이 금덩이보다 귀하다고 했나요? 생명이 금덩이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봤죠? 7번. 젊은이의 금덩이는 맨 마지막에 누가 갖게 되었나요? 그래요. 젊은이가 말한 대로 아이를 구한 사람이 금덩이를 갖게 되었어요. 마지막 8번. 이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동화를 듣고 어떤 점을 느꼈나요? 집에서 과제물로 꼭 느낀 점을 써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정직한 마음씨는 보답을 받게 된다. 오늘 동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또 썼고요. 또 다른 느낌을 쓴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보상과 보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지요. 친구들 집에서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반 온라인 수업 8번째 엄마는 영국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공부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해요. 건강하게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요. 안녕.